지난 제3부 1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탈북민인 최미경 씨와 함께 북한에서 장애인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도 역시 최미경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는 달리고 싶다. 네. 이해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미경님께서 지난 시간에 북한에서는 어떤 장애를 갖게 되셨는지와 또 이후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북한의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후에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나요? 2015년도 1월이었습니다. 2015년 네네, 1월이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많은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놀랐던 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경님께서도 그런 부분 느끼셨나요? 사실 처음부터 느낀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때 40대 초에 왔거든요. 그래서 네. 참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좀 배움에 좀 욕구가 좀 있습니다. 다른 건 네. 없고. 예, 그래서 제가 배워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 전공도 했고, 아. 또 뭐 필요한 자격증, 네. 뭐 내가 일할 수 있는 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자격증 공부하고 한 1년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지자체 토장님이 네. 아버님이 실향민이 분이셔가지고 탈문에서 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수필을 쓴다고서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장애인 공모 수필을 쓴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 수필을 썼습니다. 아. 그래서 그 수필 내용 자체가 나는 대한민국 장애인에서 행복합니다. 아. 그래서 아쉽게도 2위를 했습니다. 2위요? 예, 2등을 했죠. 쉽지 않은데요? 지금 생각하면 과연 대한민국 장애인들이 네. 나는 대한민국 장애에서 행복해 할까? 그런 질문도 지금은 좀 가끔 이렇게 또 반대로 또 물어보는 입장이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장애인 복지관, 뭐 IR 센터, 장애인 뭐 사회적 기업 등등등 이런 데서 사무직으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이게 일을 해보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들이 그다음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일을 하며 그다음에 필요하고 네. 정말 아픔도 같이 느껴본 적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길에 다니다가 어떤 장애인들 보게 되면 저 장애인분은 우리 그 센터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나 안 하시는 분이나 근데 센터에 활용을 하시는 보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좀 다니면서 생각되는 게 휠체어 타신 분들 네. 대한민국 보게 되면 그분들이 도로 우리 차도를 같이 이렇게 가실 때가 많으시잖아요. 네. 야, 그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참 많은 걸 좀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한국에 오셔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으셨네요. 수필 작가도 되셨고 또 사회복지 공부하셔서 네. 사회복지사가 그럼 되신 거죠? 네네네. 네. 아까 IL 센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곳에서 일도 하시고 또 결혼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장애 오기 전까지만 해도 네. 뭐 그나마 인기 많아가지고 뭐 결혼할 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창 시절에 잘 나가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네. 그래. 결혼을 빨리 할 줄 알았는데 네. 장애가 오니까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는 나는 시집을 가지 말자. 네. 그렇게 하고 나는 그냥 가족하고 동생들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겠다. 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대학도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 일을 많이 했죠. 네. 근데 있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언니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네. 됐는데 네. 참 그 든든한 아저씨들이 네. 옆에 있더라고요. 아들, 딸도 잘 낳고. 이게 뭐지? 그럼 나도 한번 좀 해볼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용기가 생기고. 어쩌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는데, 덜컹 걸린 거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거 말하자면 한 시간도 안 됩니다.
참 좋은 분이시죠. 네. 장애했지, 나이 많지, 뭐 배운 거 없지, 탈북민이지, 뭐 진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네. 이 부족함을 네. 너무 이렇게 안쓰럽게 여겨주는 한 노총각이 그래도 음. 만나가지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나이 많고 장애 있고 하니까 제가 아직 미혼이라서 좀 찔리는데요. 그래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시고, 네, 좋은 인연을 만나셨다라고 하니까 드는 제가 다 흐뭇해지는데요. 네. 네. 회사도 다니시고, 결혼도 하고, 또 예쁜 아이도 낳으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장애인으로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북한에 계실 때는 하실 수 없었겠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상상도 네.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네. 아, 이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네.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네. 북한 공산당 내부에 조선 장애인 보호 연맹도 있고 또 북한은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을 모두 보장한다라고 국제사회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사회 활동도 나와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경님이 보시기에는 장애인들이 집 밖에 나오기가 아까도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아, 네. 그 여기처럼 뭐 장애인 인식 그 자체가 하나도 없고 여기 분들은 네. 그런 인식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네. 어렵기는 해도 네. 그런데 그거 자체 때문에 못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저거 아까 제가 그 1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그래도 80년도 그때는 장애인들이 그래도 뭐 정부 뭐 이런 단체가 있었다 뭐 조선 장애인 보호 연맹이 있었다는 거는 지금 처음 알았고요. 네. 근데 그나마 걔도 뭐 장애인들이 자기의 그 뭐 힘에 맞게 이렇게 네. 직업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먹고 살게끔 해줬습니다. 근데 네. 고난의 행군 이거는 이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정말 저 같은 것도 정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과연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돼버린 거죠. 네. 정부 자체가 그렇게 다 망가지다 보니까 나라가. 네. 네. 미경님께서도 아까 가족분들이 뭐 대학 공부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는 마치 죄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북한에 많이 계실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경님이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위에 많이 알리셨나요? 아니면 좀 숨기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철저히 숨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일상생활하다 보면 알리거든요. 다리를 네. 젓는 게. 그래서 왜 다리를 젓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 저는 계단에서 굴렀다고, 계단에서 삐걱했다고 맨날 그렇게 거짓말을 쓰고 다녔습니다. 아, 내가 장애인이 아니라 잠시 네. 다친 거다. 아. 네, 절대로. 예, 예. 아,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뭐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을 했지만은 절대로 장애란 말 안 하고 아프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네. 저 같은 건 항상 지금도 만성 통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아프면 제가 좀 약을 먹고 하면 어디 가서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편을 안 합니다. 음. 잘릴까봐. 아. 너 아프면 쉬어라 할까봐.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 역시 아프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처우가 없이 네. 불합리한 조건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숨기려고 노력하셨던 부분이 이제 습관이 돼서 네. 네, 한국에 오셔서도 숨기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외부에 알렸던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가지고 임신 6개월 차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할 일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집에서.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갔더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양성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이천에. 네네네. 그래서 뭐 저희 경기 북부 쪽인데 그쪽은 없어가지고 인권이란 말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인권이 뭘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해보자. 시간도 많은데 보니까 버스 타고 한 5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 왕복으로. 네. 이천 그 장애인 사회복지관? 맞아요. 예, 네. 거기로 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육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교육을 받은 게 최고였습니다. 네. 내 인생을 뒤바뀌어 놓은 거. 네. 그래서 솔직히 뭐 강사 양성 뭐 좋다. 네. 강사하든지 말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장애는 극복해야 되고 네. 진짜 숨겨야 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장애가 극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진짜 그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더 좋아졌고 당당하게 다리가 왜요? 저 장애인입니다. 진짜 사급이에요. 오전 당당히 말하고 누구도 그러려니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다른 사람 비장애인 못지않게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요즘 말을 하고 다닙니다. 네. 다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네. 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내 장애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여기는 장애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네. 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린 뒤에 주변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바뀌었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모 단체 지금 뭐 사무국장으로도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뭐 여기저기서 일을 많이 했겠죠. 네네. 사무직으로. 네. 근데 취업이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아, 네.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지만 네. 지금 탈북민들이 제 나이 또래 여성분들이 네. 정말 40대 50대들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게 이 나라의 현실태잖아요. 네, 정말. 네.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소리 또 경력도 좀 생기고 네. 일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일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저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취업하는 게 무섭지 않았는데 취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그 동료 친구들 네. 저한테 전화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취업을 잘하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하나 꺾어라. 장애인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네, 불이익이 없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요. 근데 네. 그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을 얘기했더니 또 너무 부담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는데 다 도와주겠다. 또 도와주겠다니까 이것도 또 답답할 노릇이더라고요. 참.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이 장애인 등록을 하셨을 텐데 네. 장애인 등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셨고 또 어떤 지원을 받으셨을까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이게 의료가 잘 돼 있다고 네. 예, 얘기 들어가지고 좀 다리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사는 게 더 괜찮을 것 같다. 네.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많이 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저희 신랑 만나서부터 자꾸 병원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선생님이 장애 진단을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게 뭡니까 하니까 뭐 어찌고찌 이렇게 하면 복지카드 나오는데 네. 그나마 괜찮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서류 같은 거 해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의 소견 덕분에 네네네. 그렇게 등록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경충이니까 별로 지원은 없고요. 네. 지원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네. 주차하는 거. 네. 어디 가면 제가 주차를 잘 못하는데 네. 그거 하나만은 아주 너무 좋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라고 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만이 그 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비장애인 분이라든지 그 표시를 악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됐을 때는 과태료나 이렇게 처벌되는 그런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좋았다. 근데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그거 하나만. 네, 비교적 비장애인 주차 공간에 비해서 조금 넓은 공간이 확보돼 있기도 하고 또 입구 가까이에 마련돼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오고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좀 그게 편한 부분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가장 좋았던 지원은 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네. 부여가 되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더 많은 지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애인들의 민간단체들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자신의 요구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여러 요구들을 꾸준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목소리를 안 내면
이 나라 정치인들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정말 아픈 몸으로 진짜 중증장애인 분들이 정말 선두에 서서 이렇게 정말 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와서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제일 많이 보는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여기 에이, 와서 미경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셨기 근데 때문에. 정말 네. 중증장애인 분들이 많이 그전에 분들이 정말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장애인 복지 쪽을 공부를 하면서 네. 또 많이 88 올림 때 그 내용부터 다 봤습니다. 네. 보면서 막 많이 울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한 몇 년 전에는 4월 22일 네. 그 장애의 날 네. 그 만날 거 어디서 투쟁하지 않고 거기다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게 펴딱지를 결고설이 네. 한번 그 중증 장애인 분과 같이 다녔는데 정말 어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지하철 투쟁하는 거 보면서 정말 비장애인들 불모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도 너무 정말 그 심정을 뭐라고 이해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항상. 근데 어쨌든 장애인 단체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들. 진짜 장애인분들 외롭습니다. 진짜 비장애인분들은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막 10대 개씩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네. 근데 장애인분들은 몸이 그렇다 보니까 네. 또 아시다시피 뭐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편의시설 잘 되고 없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외로운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걔도 각 그 장애인 짝에서 장애인 그런 단체에서 프로그램 네. 정서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네, 네. 저는 그게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것까지 안 하면 정말 장애인분들 어디 가서 마음을 치유를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들고 최근에는 지금 지금 취업 같은 게 실제 장애인분들이 좀 취업이 네.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섭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중간 관리자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게 너무 하다가 제가 스트레스 받아 제가 네, 월급 급여도 좋았습니다. 근데 네. 장애인분들이 좀 다른 일반인들보다 약간 그 좀 속도가 좀 일이 좀 늦춰진다고 해가지고 비장애인들은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 지금 저는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알고 있는데 회사들에서 스포츠 운동선수들을 많이 맞아요. 취업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관내 장애인분들, 지자장애인분들 한 4명 정도 지금 취업을 시켰습니다.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출퇴근 핸드폰을 찍고 운동하면서 네. 월급 타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장애인도 좋고 회사도 좋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더 많이 좀 네. 회사에서 좀 그런 쪽으로 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살아가게끔. 이 방금 말씀해주신 장애인 스포츠 지원 사업이라는 거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을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운동을 하면 급여를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또 소득도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장애인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의료 지원과 같은 이 교류 협력을 할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북한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한다면 미경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할까요? 우선 약품 아닐까요? 아, 네, 의료적인 네. 지원, 네, 네. 뭐 진통제도 뭐 제발 없고 또 있어야 또 다 장마당에서 시장에서 사서 네. 먹는 형편이다 보니까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정말 네.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정말 우족 같은 것도 깜짝같이 잘 돼 있더라고요. 보조기기. 예, 보조기기, 네, 네. 예, 이런 거. 그다음에 네. 휠체어 같은 휠체어, 것도. 야, 네. 휠체어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네. 보조도 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그냥 요거밖에 지금 떠오르지 않는데 많은 지원이 있겠죠. 네. 세세 부분이 들어가면. 네. 진짜 인도주의 차원에서 또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좋은데 네. 과연 북한에서도 좀 받아들여가지고 좀 네. 그 북한 주민들이 삶이 또 장애인들이 삶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풍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장애인들이 정말 의료 재활과는 평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 이 의료적인 지원들뿐만 아니라 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네. 네.
미경님께서는 인생의 반환점에서 한국에 도착하신 뒤에 전혀 다른 삶을 행복하게 꾸려 나가고 계시잖아요. 예쁜 아기도 있고 또 좋은 네. 배우자분들도 네. 만나셨고, 네, 북한 장애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보이지 않은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북한 장애인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참 그 북한 장애인들뿐 아니라 진짜 북한에 계시는 고향분들 네. 예,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네. 저만 혼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는 모습도 어떨 때 보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말고 악착같이 네. 살아서 계셔달라고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바라면서 저희도 항상 네,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염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쪽에서 평범한 행복을 찾은 최미경님과 같이 북한의 장애인들 역시 그런 행복을 북한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국화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제4부 함께 달려요 우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